자, 이런데 이재명 대표가 또 나름 또 개인적인 어려움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모두 달려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맞죠. 그래서 대한민국 검찰이 다 합쳐봐야 2,000명 조금 넘는데 그 높은 사람들은 높은 일 한다고 안 할 것이고 아니요, 할 것 같은데. 여기는. 막 검사장 이런 이 정권은 다 할 것 같아. 아까 검사장 손준성 이재명 보세요. 달라고? 윤석열 위해서 뭐 발벗고 뛰었잖아. 아무튼 밑에서 사실 정식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현장에서 뛰고 있는 실질적인 숫자들은 뭐 1,000명 이쪽 저쪽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중에 10%, 20%가 오로지 이재명한테만 꽂혀 있는 거고, 대장동이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엮어져 있는 다른 건들을 생각해 보면, 제가 보기에 한 문재인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전체 검사질을 하는 검사 중에 최소 4분의 1에서 3분의 1이 지금 이 조작질을 위해 붙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역풍이 불고 있어요. 그렇게 매달려서 계속 털고 있는데도 증언 없잖아. 외에는 아무것도 안 나와. 없어요. 심지어 검찰과 짜고 치는 증언 외에는 어떤 것도 안 나와. 근데 그마저도 맞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증언들만 나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깨끗한가 봐. 이렇게 오히려. 그렇지. 아니 예를 들어 옛날에는 그냥 얘 죄 있어요. 얘 횡령했어요. 그러면 오 그랬구나라고 믿어줬거든. 근데 요새는 사람들이 똑똑해져 갖고 도대체 죄가 뭔데? 그래서 뭔데? 증거가 뭔데? 무슨 근건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걸 왜 물어보기 시작하지? 이런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옛날에 개돼지들은 안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요즘 개돼지가 똑똑해졌어. 이게 누구 때문이야? 이러고 고민하고 있는 거죠. 자,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어제 바쁜 일정을 보냈는데요. 대통령과 상반되죠. 일단 청주에 SK 하이닉스 공장을 찾아가서 반도체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고요. 그리고 이후 충북대에서 열린 시민당원들과의 타운홀 미팅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민사회 운동을 하며 기득권자들과 워낙 세게 싸웠다. 구속 수배된 일이 있어서 전과자가 됐다. 기득권과 많이 부딪히다 보니까 검찰 수사는 일상적으로 당해오던 일이다. 아직은 견딜만 하지만 힘든 건 사실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힘들죠. 잘 견뎌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힘든 거는 본인이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얘네들이 주변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얘기 그렇죠.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의 지금까지 인생에 있어서 이재명 혼자 살아오진 않았으니까 친구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직원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지인들도 있을 수 있을 건데 그분들이 이재명을 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철저하게 탈탈 털리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정신적으로 압박을 크게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분들 중에 혹시라도 조금의, 이게 이번 그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고리 없이 개인적으로 조금이라도 흠이 있었거나 법적으로 위배되는 일이 있다 그러면 또 검찰한테 인질로 잡혀가가지고 이재명 관련해갖고 뭐라도 하나 불어라. 내지는 뭐라도 하나 조작을 해라라는 요구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괴로운 거죠. 그분들을 못 지켜주니까. 응? 본인이 당대표로 있고 본인이 지금 윤석열과 유일하게 맞짱 뜰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개인들을 살펴줄 수가 없는 거야. 보살펴준다고 전화 한 통화 잘못 걸면 또 이거가 빌미가 돼갖고 그렇죠. 또 역풍을 받을 거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엔 얼마나 비정하다고 느낄 수 있겠어요. 또 본인이 느끼기에도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저는 이 점이 제일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겨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네. 저들은 이재명 대표를 굴복시킬 수 없다 그러면 정신적인 항복이라도 시키고 싶을 거예요. 이제 애지간히 해. 더 이상 들이대지 마. 더 하면 더 심하게 간다?
하지만 대한민국 5천만이 전부 다 이재명하고 엮여갖고 검찰의 추적을 받다고 하더라도 이재명은 이제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재명이 끝까지 해 나가다가 혹시라도 저들의 공안 조작에 의해서 증언 조작에 의해서 억지로 법의 올가미에 넘어서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제2의 이재명, 제3의 이재명이 나와서 지금 하고 있는 대여 투쟁 그리고 이 경정부의 잘못된 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투쟁에 나서줘야 되는 거고요. 그걸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인 겁니다.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이재명이다. 내가 이재명이다라고 하는 게 옛날 우리가 조국이다라고 하는 거하고 좀 다른 의미로 겹쳐져요. 왜냐면 예전에는 시민들만 그렇게 하고 정작 같은 동지로 있었던 민주당 안에 있는 의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조국 장관을 외면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만들어지는 걸 봤고 얼만큼 그 파국이 큰 걸 봤기 때문에 이제는 민주당 자체에서도 이재명을 지켜야 된다. 이재명이 1번 방어선이다라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못 지키면 그 다음 정청래가 하겠죠. 추미애가 하겠죠. 네. 이런 각오를 해 나간다고 치면 이제 저들이 이재명을 꺾어도 민주당과 민주시민의 의식을 꺾을 수 없다고 하면 타협을 보거나 지들 스스로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된다는 걸 깨달을 겁니다. 그때까지 힘드시더라도 대차게 끝까지 버텨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이거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버텨가지고 나중에 뒤집어지는 거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그 기쁨이 배가 되겠습니까? 그때까지 참아야지. 견뎌야죠. 한숨 쉬지 말고. 아니 왜 한숨 왜? 한숨 한숨 금지. 금지. 미안하기도 금지? 하고 네. 그렇죠. 우리가 이재명한테 해준 게 없는데 왜 우리는 이재명한테 이렇게 많은 걸 요구하고 기대하고 의지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그 재벌집 막내 아들 저는 그걸 안 보는데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기서 뭐 이성민 배우가 맡은 역할이 이병철 역할 같은 그렇죠. 거예요. 이병철이죠. 네. 근데 되게 송중기보다는 이병철 역할을 맡은 이성민 배우가 더 인기가 많고 거기에 더 사람들이 그렇죠. 감정이입을 한다면서요. 왜 그럴까를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훨씬 더 정의롭고 뭔가 복수를 하고 막 때려잡아주는 이런 사람 쪽에 더 감정이입을 할 것 같은데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유가? 그게 일찍하는 사람들의 심리 같은 거죠. 동일시하는 현상 같아요. 그 사람이 부러운 거야. 그렇죠. 그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그렇죠. 될 수 없다는 것도 알지만, 하지만 그 사람을 보면서 뭔가 자기 만족을 느끼는 그렇죠. 거지. 그렇죠. 근데 이게 이찍만의 생각이 아니고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부러운, 자기가 되고 싶은 대상에 자기를 투영해요. 그 사람을 더 응원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쪽에서 대통령이 되신 분들은 다 어떤 분들이냐면 진짜 강하신 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성정이 강했다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밖에서 쳐대도 그걸 견디고 일어나고 심지어 거기서 쳐맞았다고 쭈그러든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서슬퍼른 결기가 한 번도 꺾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재명이 선택된 이유도 저는 딴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우리 진보 쪽 사람들은 처음 맞아서 유약한 모습 보이고 눈물 흘리고 찌그러지는 모습 보기 싫어요. 왜? 내가 그렇게 되기 싫어요. 밖에서 아무리 나를 쳐대는 거 알면서도 이 길을 가고 있는 상황에서 내심 두려움도 있지만 내가 되고 싶은 건 그 외부에서의 압력에 굴하지 않는 내가 되고 싶어요. 근데 나는 겁도 나고 사실 이것저것 계속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내가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은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은 눈에 보이게 그런 압박을 받아도 보란 듯이 이겨내고 그걸 통해서 더 강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어서는 사람. 그리고 절대
쭈구리 모습을 안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 원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재명은 합격점을 받은 거예요. 근데 되게 생각해보면 우리 쪽 사람들 중에서 끝까지 선택받을 사람들은 한순간도 굽힘 없이 늘 당당하게 그리고 늘 언제나 불사조처럼 다시 되살아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재명은 확실하게 선택받았다. 불사조처럼 다시 살아날 것이고 우리가 모두가 되고 싶은 그 모습으로 잘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생각도 했어요. 아, 솔직히 나도 그런 사람이 좋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런 사람이 돼주시고요. 저는 아니고요가 아니고 동일시하자. 내가 이재명이고 내가 조국이고 내가 김경수고 나도 절대 꺾이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동일시하면서 우리도 강해져야 되겠다. 저는 최근에 그 생각 진짜 많이 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예전에 그 브레이브 하트나 잔다르크 같은 그런 느낌의 어떤 그런 느낌의 서사가 이게 약간 이입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평범한 시골에 있는 시골에 있는 농부나 평범한 여성이었던 잔다르크 같은 사람이 들고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됐을 때 그 사람을 믿고 따르는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고 수없이 많은 민초와 백성들의 단결된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승리들을 만들어내는 그 예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민중의 힘, 민중이 의지할 수 있는 힘, 그렇죠. 민중이 찾아내는 지도자의 덕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이제 이재명은 완벽하게 그 길에 올라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아니라 이 어려운 대한민국의 국난을 바로 잡아줄 의병장, 우리 이 깨시민들, 민주시민들의 진정한 리더로서의 역량과 힘을 기대받고 있고 앞으로 발휘해 주실 수 있을 것으로 응원을 하겠습니다.